단식의 과학 5화,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 굶지 않고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식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배고픈 걸 너무 못 참아서 못하겠다. 하루 종일 굶는 건 도저히 무리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 이런 생각이 드셔서 단식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나랑은 맞지 않는다. 고 마음속으로 정리해버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어쩌면 이미 매일 단식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놀라우시죠? 간헐적 단식이 뭔가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하루 종일 배를 골아가며 버텨야 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굶지 않고 극단적이지 않게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가장 쉬운 간헐적 단식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이 시리즈 1화부터 4화까지 함께 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단식이 왜 중요한지,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 생각보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제 몇 시에 저녁을 드셨나요? 그리고 오늘 아침은 몇 시에 드셨나요? 예를 들어 어제 저녁 7시에 밥을 드시고 오늘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그 사이에 12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 12시간 중 대부분은 잠을 자고 계셨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 동안 음식이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바로 공복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공복 시간을 매일 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에요.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해서 공복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매일 밤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공복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가요? 생각보다 훨씬 덜 무섭죠? 간헐적 단식은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매일 하고 있는 것의 연장선이에요. 현대 생활이 이 공복 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야식이 생기고 자기 전에 간식을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언가를 먹는 습관이 쌓이면서 우리 몸이 공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간헐적 단식은 그 잃어버린 공복 시간을 다시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 단식을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절대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마세요. 헬스장을 처음 등록한 날 가장 무거운 기구부터 들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음날 온몸이 쑤셔서 결국 며칠을 쉬게 되고 다시 가기 싫어지고 결국 한 달도 안 돼서 포기하게 됩니다. 단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16시간, 24시간을 목표로 잡으면 대부분 며칠 안에 포기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시작은 딱 한 가지예요. 아침을 1시간 혹은 2시간 늦추는 거예요. 원래 아침 7시에 밥을 드셨다면 8시나 9시로 늦춰보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하루 공복 시간이 한두 시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먹는 간식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도 함께 해보세요. 저녁 식사를 7시에 마치고 다음날 아침을 9시에 드시면 14시간 공복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 14시간이 들으면 많아 보이지만 그중 7시간에서 8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깨어 있으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걷기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부터 마라톤을 뛰는 사람은 없어요. 동네 한 바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간헐적 단식도 그렇게 아주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을 늦추는 것은 그나마 할 만한데 저녁 간식을 줄이는 게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녁 간식이나 야식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손이 자동으로 과자 봉지를 찾고 있어요.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저녁에 맛있는 걸 먹는 게 유일한 낙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습관적으로 냉장고를 열어보거나 그냥 뭔가 입이 심심해서 혹은 스트레스가 쌓여서 먹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위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의 문제예요. 그리고 스트레스와 감정이 연결된 먹기 패턴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 몸이 진짜 배고파서 먹는 건지 그냥 습관적으로 손이 가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저녁에 뭔가를 집어들기 전에 잠깐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진짜 배고픈가? 아니면 그냥 심심한 건가? 진짜 배가 고픈 경우라면 뭔가를 드셔야 해요. 하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심심해서라면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신해 보세요. 그 작은 차이를 알아채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럼 공복 시간 중에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단식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배고픔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먼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배고픔은 계속 일정하게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에요. 파도처럼 왔다가 사라져요. 처음에 배고픔이 오면 이게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고픔은 어느 정도 지나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요. 몸이 이제 진짜 밖에서 에너지가 안 들어오는구나 하고 적응하면서 내부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배고픔이 왔을 때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차가 특히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아요. 허브티나 블랙커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차 한 잔이 배고픔을 잠깐 달래주기도 해요. 또 자리에서 일어나 잠깐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배고픔이 신경 쓰일 때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파도가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다가도 도저히 힘들다 싶으면 드세요. 공복을 억지로 참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기운이 너무 없거나 어지럽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처음 시작하는 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루틴은 어떤 걸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부담 없는 루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녁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저녁 식사를 마칩니다. 그 이후로는 물이나 따뜻한 차만 드세요. 다음날 오전 9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공복 시간이 14시간에서 14시간 반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잠자는 시간이 대략 7시간에서 8시간이에요. 실제로 깨어 있으면서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은 6시간 정도예요. 오전 9시에 첫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7시까지는 평소처럼 드시면 돼요. 점심도 먹고 오후에 과일이나 간식도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이 루틴의 핵심이에요. 낮 동안은 억지로 굶지 않아요. 다만 저녁 이후 잠들기 전까지의 야식과 간식을 줄이고 아침을 조금 늦추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처음 일주일은 좀 어색하고 배고픔이 신경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패턴에 몸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오전 9시까지 먹지 않아도 크게 힘들지 않게 되는 분들이 많아요. 몸도 패턴에 적응하거든요. 여기서 꼭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요. 간헐적 단식이 모든 분께 똑같이 맞는 방법은 아니에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시기는 몸이 충분한 영양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하는 때예요. 당뇨병을 비롯한 특정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특히 혈당 조절을 위한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세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약의 효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저혈당이 생기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공복 시간을 늘리는 데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어지럽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는 증상이 생기면 바로 드세요. 성장기 청소년들이나 영양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섭식 장애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은 단식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해 주세요. 건강은 절대로 획일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같은 방법이 어떤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내 몸 상태에 맞게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도하다가 포기하시는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하루 16시간 단식이 효과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보고 첫날부터 16시간을 목표로 잡아요. 하루 이틀은 어떻게 버티는데 배고픔도 힘들고 어지럽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고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야식을 먹게 되고 역시 나는 못하겠다 고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패턴은 완벽주의예요.
오늘 지켰는데 내일 못 지켰어. 그러면 망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건강 관련 목표에서 완벽주의는 아주 위험해요. 하루 지키고, 다음날 못 지키고, 또 다음날 지키는 것. 이게 사실 꽤 좋은 패턴이에요. 일주일에 5번 지키면 충분히 의미 있어요. 10번 중에 7번 지키면 그것도 훌륭한 거예요. 완벽하게 매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래 지속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다이어트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달 동안 완벽하게 굶다가 포기하는 것보다 1년 동안 80%만 지키는 게 결국 몸에 더 좋은 거예요.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단식이 아니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단식이 진짜 좋은 단식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간헐적 단식은 공복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굶는 게 아니에요. 먹는 시간과 먹지 않는 시간을 구분하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이미 매일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그 시간이 이미 공복 시간이에요. 간헐적 단식은 그걸 조금 더 늘리는 거예요. 셋째, 가장 쉬운 시작은 아침을 한두 시간 늦추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게 오래 갑니다. 넷째, 저녁 간식을 줄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건지 습관적으로 먹는 건지를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다섯째,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한 단식보다 꾸준한 단식이 더 가치 있어요. 몸도 패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이제 단식의 과학 시리즈의 마지막 화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1화에서는 단식이 시작되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봤어요. 시간대별로 인슐린이 내려가고 몸이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기 시작하는 과정을 이해하셨죠. 2화에서는 지방이 실제로 어떻게 연소되는지, 왜 지방 연소에는 인슐린이 낮아져야 하는 조건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했어요. 3화에서는 몸이 스스로를 청소하는 자가포식 시스템, 오토파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4화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근손실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5화에서는 그 모든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몸을 이해하고 이제는 무리하지 않게 실천하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건강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습관 하나가 더 오래 가요. 오늘 야식을 한번 줄여보는 것, 내일 아침을 조금 늦춰보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몸에게는 생각보다 큰 휴식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은 기회를 주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쉴 틈 없이 저장 모드로만 달려온 몸에게 잠깐의 여유를 주는 것. 그게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었어요. 몸은 생각보다 훨씬 잘 회복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자기 전 간식을 하나 줄여보는 것. 그게 시작이에요. 시리즈 내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